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어떻게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나는 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난감하고 좀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은 대부분 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에 대한 질문들이 어렵고 대답하기 난감한 걸까요? 사실 성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놓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또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주제가 익숙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성에 대한 질문, 성교육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양육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성이라는 주제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성, 나의 육체적에 보여지는 성 이외에도 무언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나의 인격에 대한 성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그런 성까지 모두 포함해서 성을 바라보는 관점, 나는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을 존중하고 있는 태도, 그래서 이 성을 아이들 또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로 성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성교육 중에서 보통의 가장 많은 성교육은 사실은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거나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전에 먼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일상 속에 혹시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성별 고정관념이 나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영유아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림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펭수입니다. 우리 오늘 펭수로 나의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고정관념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고정관념, 네. 쉽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여러 가지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깨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펭수가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우리 자녀들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펭수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황제 펭귄이네요. 펭수의 키가 2m 10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키가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 황제 펭귄보다 훨씬 더 큰 키고요. 몸무게도 93.9, 거의 94kg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몸무게가 나갑니다. 시력도 9.6이라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나 유치원 친구들에게 이 펭수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텐데, 이 펭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펭수? 대부분 유치원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펭수의 성별을 물어보면 남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목소리가 굵다. 그리고 키가 크다. 장난기가 엄청 많다. 그리고 때로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딱 봐도 남자 아닐까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을 하는데요. 실제 펭수는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 프로에서 펭수에게 물었어요. DJ가 펭수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질문에 펭수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나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 펭수의 프로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펭수의 성별은 성별 없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화면을 보면 이 기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2019년도에 연예 대상을 이제 수상하는 그 한 해에 정말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연예 대상에 펭수가 남자 신인상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펭수는 자기가 성별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프로필에도 나는 성별이 없음이라고 말했는데 굳이 왜 남자 신인상 후보에 지명을 했을까요? 왜? 그쵸.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많은 분들처럼 그냥 펭수 남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작동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 남자 신인상 후보에 지명을 받은 펭수 어떻게 참여를 했을까요? 참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유아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펭수는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펭수답게 참여를 합니다. 네, 드레스를 입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펭수가 이때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수상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펭수가 드레스를 입은 이유 무엇일까요? 나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나의 성별을 당신들의 고정관념에 따라 지정하지 마. 나는 그 뜻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 아마 드레스를 입은 건 아닐까요? 네, 펭수를 특정 성별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일상에도 혹시 성별에 관한 많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저 또한 사실은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그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용했던 언어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힘이 세, 여자는 약하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지. 야, 남자는 목소리가 크고 씩씩해. 여자는 조용조용히 말해야지. 얌전한 게 최고야. 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 내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미디어나 책 등에서 많이 보기도 했던 말,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사용했던 말들이 과연 옳은 걸까? 정당한 걸까에 대한 고민이 오늘의 수업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마트나 장난감 매장을 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상점이나 매장에서 남아와 여아용으로 이렇게 장난감이 나누어져 있는 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속의 한 장면인데요. 내 아이의 범주에 맞는 장난감을 사려면 그냥 내가 여자이면 첫 번째 들리는 코너는 당연히 여아용이라고 적혀져 있는 왕구 코너이고요. 남자이면 남자아이라고 적혀져 있는 코너에 갑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아왕구, 남아왕구 무엇이 가장 차이가 나나요? 네, 색깔. 왜 여아왕구에는 모든 것이 대부분 분홍색인지 모르겠지만 분홍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아왕구 코너에 가면 파란색 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고 간혹 초록이나 빨강, 원색 계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에 갖고 노는 장난감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수업을 이제 유치원 친구들이랑 하면은 아이들이 물어봐요.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 무엇인가요? 우리 집에 가장 많은 장난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아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인형이죠.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람 모양의 인형으로 기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등으로 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난감의 종류, 내용도 살펴보면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많이 갖고 노는 인형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흔히 많이 하는 집안일이 종류가 많고요. 뭐 요리하기, 뭐 청소하기, 그리고 옷 꾸미기 같은 놀이. 그 다음에 남자친구들이 하는 놀이는요, 로봇 놀이, 그 다음에 장난감 조립, 그리고 기계 수리 등의 활동적인 내용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놀잇감을 놓고 보더라도 갖고 노는 장난감의 종류도 다르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놀이의 종류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놀이의 공간도 다릅니다. 여자친구들이 주로 많이 갖고 노는 놀잇감은요, 실내에서 집 안에서 정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놀이가 많다면은 남자친구들이 갖고 노는 놀잇감의 공간, 상상 속의 공간은 실외, 우주, 그리고 뭐 하늘, 더 넓은 공간, 도로 등의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출발하지만 이 놀잇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범위, 창의력의 범위도 굉장히 공간의 차이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역할놀이를 주로 많이 했던 여자친구, 그리고 창의적인 야외 활동을 상상하며 놀이를 많이 한 남자친구들의 사고의 방식이 똑같이 자랄까요? 창의력이 과연 똑같은 범위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놀잇감을 가지고 논 아이들이 미래에 꿈꾸는 직업 또한 같을까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기 전에 3명의 직업인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직업인인지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직업인은 소방관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이죠. 의사 중에서도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이고요. 세 번째는 전투기 조종사, 군인입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의 성별을 혹시 추측할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은 남자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간혹가다 여자예요, 선생님이 물어봤으니까 여자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들의 성별을 추측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afternoon we're going to draw people doing different jobs, and the first job we're going to draw is a firefighter. Have a think in your head what a firefighter looks like. What's your firefighter called? Mine's called Firefighter Gary. Firefighter Stan. Firefighter Simon. He's big and strong. He's got a big helmet on. That's brilliant, isn't it? Next we're going to draw a surgeon. Have you thought of a name for your surgeon? Jim Bob. Jim Bob. He's a brain surgeon. I think he would wear a stethoscope. He gives you medicine. That's his ambulance. Okay, next we're going to draw a fighter pilot. This is his jet plane. He rescues people. He likes to do stunts in the air and stuff. Okay, now who would like to meet these people for real? Yeah! They're dressed up. My name's Tamsin and I'm a surgeon in the NHS. My name's Lauren and I'm a pilot in the Royal Air Force. My name's Lucy. I'm a firefighter in the London Fire Brigade. Let's do an operation. Who's putting it on? Try my stethoscope. We put this in here. There you go. Now you're a proper fighter pilot. So into your ears. Can you hear that? Yeah. It's really good. It's much better, yeah, it's much better than the kids' one. 네, 우리 여기 영상 속에 노는 학생들은 처음에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들을 보고 와, 그거 가짜 옷 아니에요? 진짜예요?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영국의 초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했던 실험을 지금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왜 그들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모습에 가짜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까요?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봤었고요. 저 역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똑같은 실험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직업을 설명을 해줘요. 내가 소방관을 그리고 그다음에 의사를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를 그렸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별은 물론 남성입니다. 특히나 저는 전투기 조종사와 소방관은 여성으로 그려진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외의 경우 의사를 그리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외과 의사라는 말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유치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본 의사를 그려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사실은 여성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일까요? 우리나라의 소아과 의사들은 사실은 여성이 많거든요. 여성 의사 선생님이. 자, 우리 아이들이 만나본 사람들, 소방관, 전투기 조종사는 사실은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직업군에서도 여성 소방관,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적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의사 선생님, 소아과 의사는 내가 만나본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런 게 그냥 영국에서 일어난 실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내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 5학년들이 대답했던 질문 이유가 나는 비행기를 좋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이 직업을 좋아해서 비행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한 직업이 같았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직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자친구들이 선택한 직업은요, 비행기 조종사였고요. 그렇다면 여자친구들이 선택한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왜 똑같이 비행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직업은 남성과 여성, 여학생과 남학생이 이렇게 다를까에 대한 의문이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학생들이 소방관은 남자가 확실해. 야, 비행기 조종사는 당연히 남자 아닐까? 그래, 그렇게 확실히 참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그렇다면 나도 여자친구들도 소방관이 될 수 있을까?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될 수 있다고 대답은 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사실 아이들은 한 템포 쉬어요.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여자친구들도 소방관이 되고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인제 알고는 있지만 실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여성의 직업의 선, 남성의 직업의 한계를 아이들 스스로가 정하지는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한계, 선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선택한 직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우리 사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자가 어렸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씩씩해야 돼, 용감해야 돼, 누군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요. 여성에게는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선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하게 선택한 직업들이 혹시 남자는 조종사이고 여자는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장난감의 경우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부모님, 또 주위 사람들, 방송을 통해서 보고 익힌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이 점점 자랄수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성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 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이 자연스러워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선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한때는 의사가 당연히 남자였다면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어졌고 지금의 사실은 의사의 직업군에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이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간호사의 영역에 남성들이 진입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이 양육, 육아를 담당하고 살림을 담당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은 많은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도 변화한 걸 알 수는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단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의 성별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어떤 성별을 떠올리죠? 살림, 시집, 얌전해야지, 뭐 김여사, 뭐 음식, 조심해야지 라는 단어에 우리는 여성을 떠올리게 되고요. 뭐 능력이 있다, 힘이 세다, 돈을 벌어야지 라는 단어에 우리는 남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이런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이 또는 대중문화 TV에서 또 주변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또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학과를 선택할 때 결혼 문화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육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성별 고정관념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별 고정관념은 젠더라는 말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젠더라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회 이슈에서부터 해서 정치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조금 뉴스에서도 많이 들리는 말이 젠더라는 말인데요. 혹시 어머님들은 섹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섹스라는 말과 젠더라는 말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섹스라는 말 떠올리면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가끔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업을 가보면 아이들이 섹스라는 말을 굉장히 키득거리면서 장난스럽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섹스라는 말은 단순히 성관계를 뜻하는 경우인데요. 실제적으로 섹스라는 말은 이런 이제 성관계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입국 신청서에 섹스라는 안이 있고 거기 여성이면 피메어를 뜻하는 P, 남성이면 메어를 나타나는 M을 표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섹스는 그냥 성관계만을 강조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퍼져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국 신청서에 이런 칸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섹스라는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들 또한 섹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섹스가 신체적 성, 생물학적인 성을 나타낸다면 여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젠더라는 말은 사회적인 성, 사회가 부여한 성을 뜻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성을 남성, 여성으로 사회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여성이, 남성이 적합한 역할이 있어. 그리고 그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표현의 방법 또는 특징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규범을 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젠더에 따라서 그 사회가 성별을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별 고정관념이란 여자는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성별, 성역할의 차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의 성별 고정관념이고요. 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여자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남자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젠더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죠. 뭐 성별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여자는 원래 조용하지, 여자가 원래 애교가 많은 거야, 여자는 좀 친절하지 않을까? 라는 이미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별에 대한 역할, 여자는 살림과 가사를 담당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남자는 능력이 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성별의 감정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관계 유지를 잘하고 감정이 우선이야. 남성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그리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감정에 대한 것까지 규정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당연히 직업,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성은 간호사라든지 보육교사 등의 돌봄 노동에 적합하고 남성은 운전이라든지 공학, 이과 계열이며 리더에 적합해 라고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젠더가 있고 섹스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성 역할은 언제 어떻게 발달을 하는 걸까요? 영유아기 있어서 성 역할의 발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유아들은 만 2세에서 4세 때 우리나라 나이로 3세에서 한 5세, 6세 정도 사이에 내가 나의 성별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요. 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배운다고 합니다.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으로 성별을 구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성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5, 6살 때 나는 여자야, 남자야 라고 나의 성별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자녀들은 성 정체성을 획득하고 나의 성에 대해서 이것을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 4세에서 7세 때 나의 성 정체성과 나의 성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성 고정관념을 이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5세가 넘어가면 같은 성을 굉장히 선호하고 주변에서 보여지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또는 부모가 보여주는 성 역할의 이미지 그리고 보여지는 대화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영유아기 성별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성 역할을 배워가는 시기에 자녀들에게 어떤 성 역할을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유아들을 만나면 성별 고정관념이 아주 강한 유아부터 거의 없는 유아들까지 한 명 한 명 개인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유아들의 경험이 아무래도 가정과 내가 경험한 가정이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부모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미디어를 만나서 이 미디어에게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가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평소 첫째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자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야, 정리 좀 하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진 않는지. 사실 정리 정도는 여자아이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남자든 여든 성별과 상관없이 나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정돈을 시키는 것인데 그 앞에 굳이 여자가 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는지, 또는 야, 남자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좀 더 씩씩해야지 라는 말로 우리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조금 낯선 환경에 긴장감을 많이 하고 조심성이 많은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진 않았었는지.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들에게 성 역할을 규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화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정의 일상의 모습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혹시 우리 집안에서 양육 환경에서 가정일이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저는 유아들하고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이 놀이를 조금 변형해서 엄마처럼 엄마가 되어보자, 아빠가 되어보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놀이로 진행을 해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엄마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멈췄을까요? 맞아요. 설거지하는 모습, 집안일 하는 모습, 동생을 돌보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가정일에 국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리하는 모습이 가장 많았고 청소하는 모습이 가장 많았어요. 아빠들은 일하는 모습, 운전하는 모습, 가끔은 누워 자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 근래는 굉장히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엄마가 운전하는 엄마, 그리고 일하고 있는 엄마, 요리하는 아빠 등으로 굉장히 이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부분은 엄마를 표현할 때 요리하고 있는 엄마, 청소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표현할 때 일하는 아빠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조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집안에서의 모습, 엄마, 아빠의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 유아들이 성 역할을 경험하는 데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자녀들과 애니메이션을 보면 느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캐릭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캐릭터의 성별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여자 캐릭터들은 모두 분홍색을 입고 있고요. 또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표현되고 있고, 남자 캐릭터는 리더로서의 역할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뽀로로는 왜 굳이 파란색의 펭귄이어야 되고 여자 루피는 분홍색의 비버인지, 그리고 루피는 요리를 잘하고 왜 운동을 잘 못하는지,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장난을 많이 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당연하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왜 루피여야 하는지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계를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서 성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특성과 성격이 부여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과연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는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비슷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의 특징, 뽀로로라든지 뭐 특정 프로그램 특징이 아니라 다른 애니메이션에서도 또 다른 그림책의 등장인물에서도 반복되어져서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다운 거, 내가 좋아하는 특징, 내가 잘할 수 있는 특징이 사실은 조금 더 무시되는 상황에서 이래야지만 해 라는 걸로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학습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끊임없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뽀로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남자, 여자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혹시 디즈니 공주의 변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정말 열심히 보고 재미있게 봤던 시리즈가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어렸을 때 정말 즐겁게 봤었던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디즈니 공주를 살펴보면 시대에서 요구한 여성상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1세대 공주라 그러죠. 1세대 공주에서의 모습은 사실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이끌려가는 경우,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좋은 왕자를 만나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정현적인 여성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백설공주,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죠. 그리고 순종적이어서 왕비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또 끊임없이 7 난장이들을 돌봄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는 역할이었고 또 신데렐라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나 착하고 집안일을 엄청 잘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편 없이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 시련을 참고 견뎠더니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래서 한때 신드롬이 됐었던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 라는 여성의 의존 심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이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도 만들어졌었고요. 이게 1세대 공주라면 사실은 이 2세대 공주부터 조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세대 공주는 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왕자가 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인어공주. 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너무 많고 이 호기심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가 아닌 다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녀와 야수 또한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성으로 표현이 되고요. 굉장히 모험적이고요. 그리고 나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지만 그 역시 안에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푼젤 또한 반대를 무릅쓰고 바깥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굉장히 당돌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마지막 왕자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 세대에는 뭐 자스민이라든지 뮬란, 포카혼타스 등 활달하고 굉장히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3세대 공주,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만나는 공주예요. 이 3세대 공주는 1세대, 2세대와는 조금 더 진화된 모습,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엄청 예뻐야 되지도 않아요. 그냥 나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마지막에 왕자와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는 것을 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했던 겨울왕국의 이야기에서도 마지막에 왕자가 아니라 자매애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모아나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고정관념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고정관념을 깨고 바다 생태계를 구해낸 굉장히 멋진 여성으로 드러나고 여기서 더 굉장히 또 달랐던 건 연인이 아니라 동료로서 남성이 등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일을 해 맞춰 나갈 수 있는 동료로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로 변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파트너십을 드러냈고요. 우리 메리다와 마법의 숲에서도 굉장히 우아하고 공주다운, 흔히 말하는 공주다운 모습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말갈량이 같은 붉은 머리의 메리다가 나타나는데 그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그 여성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지금의 새로 조명되고 있는 공주들은요, 굉장히 얌전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이 보다가는 주체적이고 굉장히 당당하고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그런 주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공주를 보고 자랍니다. 공주라고 해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분홍색깔 너풀 굵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공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것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공주를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과 사실은 1세대, 2세대의 공주가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 사이에는 사실은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게 당연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내가 갖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 때로는 자녀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변화는 누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이제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이제 그림책의 종류도 사실은 새로운 종류로 굉장히 많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했었던 아빠 해마 역할놀이라는 이제 역할놀이인데요. 이 놀이는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라는 책을 읽고 후기 활동으로 아이들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이이고요. 여기서 당연히 예전에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놓으니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 역할은 여자야 라는 당연한 고정관념이 사실은 자연에서 해마라는 역할을 아빠의 역할을 가지고 사용해 옴으로써 가정에서의 양육의 역할이 여자, 남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아이들과 실제 경험으로 놀이로서 경험해 보는 역할을 놀이를 하고 있고요. 또 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게 남자아이는 당연히 바지를 입어야 돼. 남자는 바지만 입어야 돼.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일까? 남자여도 여자여도 옷차림도 사실은 사회가 규정한 규범이 아닐까.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 내가 하고 싶은 옷을 입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의미로 차이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그림책 꽁치 옷장에 치마만 100개라는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꽁치 옷장 패션쇼를 해봤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모습의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을 굉장히 즐거웠게 이 활동에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트랙터를 모는 사람과 빨래를 넣는 사람 누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성별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건 할머니의 트랙터라는 그림책이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가정일과 그리고 농사일을 역할을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가 가정의 양립 그리고 누구나 가정의 일이라는 것이 사회의 일이라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실제로 그림책을 살펴보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그림책에서 벗어나서 성역할 고정관념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나답게를 강조하는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이 차이를 존중하는 그림책 또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그림책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뉴스나 이런 거 여성의 힘, 여성 인물을 부각하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실제로 여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려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평등한 그림책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성별이 아닌 나다울 수 있는 달라도 괜찮은 달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자신과 주변을 존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별 고정관념으로 나의 성교육의 첫 시작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내 안에 숨어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확인해보고 이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성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우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성이라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시작하는 첫 성교육이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게 쉽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사춘기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로 어머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잘생겼다. 그렇죠. 상남자네. 아이를 위한 선물도 끊이질 않네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이고요. 조금 크면 아이는 유치원에 갑니다. 그래, 여자식 준다. 친구들과 다투다 팔을 긁혔네요. 서러워 울음이 터진 채 집에 온 아이에게 어떡해, 남자는 징징대는 거 아니야. 울다가도 눈물 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 말.
어머니, 남자애들이 원래 활동적이잖아요. 좀 짓궂게 노는 것도 있고. 우리 애가 남자답지 않게 그래도 순한데. 별 생각 없이 어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들.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아빠는 어릴 때 운 적 없어. 우리 애만 태권도 안 보내서 그런가 봐. 애가 활동적이지 못하네. 그니까 애 데리고 나가서 축구도 좀 하고 그래. 아이들은 18개월이 되면 차츰 성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주변의 어른들을 보며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6살까지는 무려 자아의 70%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죠. 내일 유치원 역할놀이 한다고? 준비물이 뭐야? 그렇게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꿰어 맞춰지며 자라나는 아이들.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모여 보편을 가장한 편견이 되고 변화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옳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저서에 따르면 장난감에서 성별 표시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차이는 다른 데 있을지 모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취향을 존중하고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지금껏 우리 어떻게 자라왔나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이어야 할까요?